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도 생각나고, 운전할 때도 떠오르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올라옵니다.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말했지? 이 정도였는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굳어집니다. 더 지나면 내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에게 향한 감정처럼 보이는데 정작 힘든 사람은 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잊었는데 나는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상대는 잘 자는데 나는 잠이 뒤척입니다. 상대는 웃는데 나는 하루가 무겁습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있고 참으면 더 곱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미워지는 순간에 필요한 건 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되찾는 힘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그 사람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건드린 내 상처일까요? 대부분은 둘 다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선을 넘었다고 느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볍게 취급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런데 아픈 마음이 미움으로 굳어질 때 우리는 자주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내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 상대를 심판해버립니다. 둘째, 상대에게 화를 내기 전에 내 주변 사람에게 화를 옮겨 붙입니다. 셋째,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 결과가 비슷합니다. 상대는 더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더 굳어지고, 나는 더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빠져나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미움이 올라오면 우리는 대부분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말하고, 바로 보내고,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일을 더 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10초만 멈춰 보겠습니다.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올 때 10초,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10초, 그 10초는 상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미운가요? 사실은 서운한가요? 나는 지금 화가 났나요? 사실은 무시당한 느낌인가요? 나는 지금 분노가 있나요? 사실은 억울한가요? 여기서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제일 아픈가? 이 질문을 하면 감정이 조금 정리됩니다. 막연한 덩어리로 있던 감정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선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은 착한 척이 아닙니다. 억지로 친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방향을 멈추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선택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로 내 입을 더럽히지 않기. 오늘은 내 가족에게 화를 옮겨 붙이지 않기. 오늘은 밤에 그 사람 생각을 붙잡기보다 내 마음을 정리하는 쪽을 선택하기.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구나.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을 처음부터 들이대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멈춰보고 감정을 정리해보고 작은 선을 선택하려는 순간 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말투까지 바꾸게 두지 않겠다. 그 사람의 태도가 내 표정까지 빼앗게 두지 않겠다. 그 일이 내 하루 전체를 망치게 두지 않겠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하나라도 선택하겠다. 작아 보여도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선이다.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안에서 생기는 미움입니다. 가족은 가까워서 더 아픕니다. 말이 거칠어도 서로 상처가 되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선은 무조건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선은 대화를 미루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더 상처가 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멈추는 게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 생기는 미움입니다. 일로 만나는 관계는 감정이 더 쌓이기 쉽습니다. 일은 계속 해야 하고 상대는 계속 봐야 하고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선은 내 마음을 지키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기, 업무로만 정리하기,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기준대로 일한다. 이렇게 마음을 세우는 것도 선입니다. 세 번째,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 생기는 미움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서운합니다. 도움을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거나 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거나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때, 이때 선은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선택입니다. 예전처럼 다 주지 않기, 선을 다시 그어보기, 거리 두기를 연습해보기, 미움으로 끊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정하는 것, 그것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악에게 지기 쉬울까요? 대부분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자존심이 먼저 뛰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바로 되받아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존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흥분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이기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허무해진 경험이 있지요.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 수준으로 내려갔지? 악에게 진다는 건 상대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할 때 기준을 세 가지로 잡으면 좋습니다. 첫째, 내가 잠들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 둘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인가? 셋째, 내가 내 인생의 방향과 어긋나지 않는 선택인가? 이 기준으로 보면 선은 훨씬 현실적이 됩니다. 그리고 선은 딱 한 번의 결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선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선의 예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을 줄이는 선, 자리를 피하는 선, 대화를 내일로 미루는 선, 내가 흥분했음을 인정하는 선, 지금은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선, 험담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선, 기도로 마음의 열을 낮추는 선. 이 중 하나만 골라도 흐름이 바뀝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밤에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에서 그 사람과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상대는 이렇게 말했고 나는 이렇게 받아쳤고 다시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할 일은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미움에 끌려가고 있구나. 그리고 숨을 내쉬고 선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게 이기는 시작입니다. 선은 상대를 바꾸는 힘이기 전에 내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싶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로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이 곧 용기입니다. 나를 지키는 용기, 말을 멈추는 용기, 상대를 바로 판단하지 않는 용기, 오늘 하루를 다시 세우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선은 느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서 하는 겁니다. 감정은 출렁일 수 있지만 방향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을 선택했다고 해서 미움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또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10초 멈추는 겁니다. 다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다시 선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이 반복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용서와 화해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보복의 끈을 놓는 것이고, 화해는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용서를 선택하면서도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 역시 선일 수 있습니다. 선을 선택한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강함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무게는 충분히 압니다. 그 무게를 오늘은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루를 사는 실제 루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움이 올라오는 날, 하루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지점은 밤입니다. 몸은 누웠는데 머리는 깨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오늘 떠오르는 장면을 짧게 한 줄로 적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줄이면 됩니다. 둘째, 그 장면 아래에 내 감정의 이름을 적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무시당한 느낌, 두려움. 셋째, 내가 할 수 있는 선 한 가지를 적습니다. 내일은 그 사람과 말이 길어지면 멈추겠다. 내일은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겠다. 내일은 가족에게 화를 옮기지 않겠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 말씀을 한 번 더 붙잡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 방향을 세웁니다. 미움이 올라오는 그 순간 내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저를 끌고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선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오늘 내 마음, 이 말씀으로 지키겠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내 마음, 이 말씀으로 꼭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샬롬.